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론 정리를 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도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제도는 그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에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도입이 됐던 제도입니다. 자, 먼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범위를 한번 보면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 즉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SUV, RV, CUV 차량도 포함이 되지만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버스, 트럭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60페이지에 적용 제외 승용차 관련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범위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운수업이나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경비업 관련되는 쪽과 장례식장,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1페이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종업원 소유 차량 적용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종업원 소유 차량을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종업원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발간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 처리 설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에 잠깐 이용하고 들어간 비용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한번 보면 필요 정보에는 차량 번호와 차 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렌트나 리스를 하고 있다면 렌트나 리스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보험 정권을 봐야 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운행 기록부 또는 출퇴근 사용 여부, 자택 주소 근무지에 관련되는 출퇴근 거리, 뭐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를 한번 보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모든 걸 전부 다 포함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차량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입했다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해서 송금 인정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교재 67페이지의 내용이 있고요. 6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한 걸로 볼 거냐는 건데 가입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법인과 임원의 공동 명의로 취득하고 임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도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본다라는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2016년도 한 해에 한해서 업무용 전용 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했을 때 그 기간별로 안분 계산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17년도부터 가입 일수 비율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앞 시간에 우리 개정세법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데 업무 사용 비율은 승용차별 운행 기록부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 거리
이를 이제 총 주행 거리로 나눠서 나온 비율을 업무 사용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 사용 거리는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자, 이런 업무 사용 거리와 비업무 사용 거리를 구분해서 업무용 승용차 기록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록부를 갖고 비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적용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필요 정보 확인 서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료를 갖고 63페이지에 자료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기초정보관리 메뉴 안에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셔갖고 자료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차량 번호, 차종, 그 다음에 차량 상세 등록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은 지금 현재 세 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록과 관련해서 차 번호와 차종을 알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상세 내역 등록에 가보시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자,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의 고정자산 등록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208번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차량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라고 하면 회사 계상에 보면 감가상각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업무용 승용차 추후에 우리 비용 송금 부인 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와 연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 208번이다라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고, 고정자산 코드명,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고정자산 관련되는 부분에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1번, 2번, 3번 차량에 대한 자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연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차량을 등록을 하실 때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마찬가지로 자산 코드명에 차량 번호로 관리를 하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손쉽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일자, 경비 구분 코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직책 성명은 뭐 사용하시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자, 8번에 임차 여부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가 차량인 경우에는 1번 자가, 렌트, 금융리스, 운용리스, 비업무용, 직원 명의 차량, 타인 명의 직원 차량, 기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가 차량 아니면 렌트, 금융리스, 운용리스가 될 겁니다. 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선택해 주시고, 임차 차량의 경우에는 렌트나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보험가입 여부, 보험가입 여부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느냐 여부입니다. 가입했다면 1월 1일부터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 아예 가입 안 했다면 2번 미가입, 3번 일부 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연도 중에 일정 기간 일부만 가입했을 때 선택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운행기록부 쓰느냐 안 쓰느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상의 운행기록 내용을 갖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할 거고, 운행기록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준금액 1,000만 원을 총
업무 승용차 비용분의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비율을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 사용 여부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등록된 차량들은 F6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에 있던 차량을 계속 연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교재 63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 과목 세분화라고 해서, 자,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되는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별로 비용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먼저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들은 대부분 다가, 자, 판관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822번 차량 유지비가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일 겁니다. 유류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들을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걸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계정 사용 여부 오른쪽에 보시면 계정 사용 여부의 끝에 업무용차 여부가 나옵니다. 여기에 1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일이 계정 과목을 찾아서 이렇게 1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단 부분에 보시면 컨트롤 F4 업무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업무용차 일괄 설정에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모든 계정 과목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필요하다면 전부 다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처럼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1로 표시되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관련 계정으로 정리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우리 일반 전표에서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1일 날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52만 원을 납부를 했다. 자, 52만 원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업무용 차량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말풍선 눌러서 차량별로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비용 구분에서 유류대부터 임차료까지 나옵니다. 자동차세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이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와 관련되는 계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계정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업무용 차량 정보 등록 여부가 팝업창이 뜨게 되고, 이걸 취소 버튼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방법이 우리 교재의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용 계정 구분 설정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다가, 자, 회사 설정,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계정 과목을 하나 별도로 등록을 합니다.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별도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계정 사용 여부에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업무용 차 여부에 업무용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준재무제표에 93번 코드로 13번 차량 유지비로 말풍선을 통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93번 차량 유지비 있죠. 자, 이걸로 말풍선으로 연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60번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하나 만드셔갖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모든 계정 내용은 860번으로 모든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822번, 817번 세금과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다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 없는 계정일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손익계산서 관리용을 보시면 맨 하단 부분 보시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3,124만 2천원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기업회계에서 인정이 되느냐 하는 건데,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보이는 부분들은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에 또 보시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죠? 관리용으로는 이렇게 보이더라도 제출용으로 가보시면 차량 유지비에 금액이 합산이 되면서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860번 계정 과목은 내용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F4 통합 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합 계정에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822번과 860번을 합쳐서 표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제출용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차량 유지비 안에 우리가 별도로 만들었던 계정 과목을 합산해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마치 차량 유지비라고 모든 회계 처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계정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66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전표 입력 관련되는 부분,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고, 업무용 차량별로 비용 구분 내역을 전부 다 입력해서 구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승용차와 관련되는 개별적인 차량별로 비용을 전부 다 구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67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들을 전부 다 입력을 했다면 그 입력된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장부관리원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업무용 승용차 현황이라고 해서 기간을 입력합니다. 세 가지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비용 현황, 관련 비용 내역, 관련 비용 합계해서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찾으면 차량 번호별로 이렇게 업무용 관련되는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내역을 아실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일자별로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비용 내역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차량 전체 총액을 아실 수 있고요. 관련 비용 합계는 계정 과목별로 차량 관련되는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총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8페이지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회계 관리에 전표 입력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자, 운행 기록부를 1월 1일부터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작성을 한다면 1번 차량과 2번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일자별로 쭉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1월 달부터 대표이사가 사업장 사업장을 사용 목적은 사업장 방문, 거래처, 회의, 판촉, 출퇴근, 기타, 비업무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구분 코드 적용해 주시고,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누적거리 해서 일자별로 운행된 시점마다 쭉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총 주행거리, 업무 사용거리,
업무 사용 비율 90% 나옵니다. 2번 차량은 90%고요. 1번 차량은 75%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쭉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세무사랑 프로로 작성했다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시에 이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서식으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기본 정보에 차종, 차량 등록번호 나오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차량별로 관리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전표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중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인데요. 자, 관련 비용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와 기타 비용으로. 그리고 이 관련 비용들은 전부 다 일반 전표에서 차량별로 전부 다 구분 기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나 리스료에 해당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기타 비용은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제외한 임차료,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의한 이자 비용 등 업무 승용차 취득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77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별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부분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자, 그 예규를 한번 보시면 임차 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해서 계속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즉 리스나 렌트가 끝난 다음에 그 차량을 회사가 승계했다라고 하면 별도의 취득으로 볼 거냐 연계된 걸로 볼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임차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 승용차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해서는 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강제상각입니다. 반드시 상각을 하셔야 되고요. 1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임의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 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나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 차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차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게 감가상각비 상당액이고요.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이 수선 유지비를 잘 모르겠다, 물음표가 찍힌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 유지비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선 유지비를 잘 모르면 보험료, 자동차세 이 금액의 7% 합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의 세무조정에서 전체 비용의 송금 물산입 특례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업무 사용 비율을 일단 계산을 합니다. 자, 계산을 하고요. 업무 정령 보험, 자동차 보험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사용 비율과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78페이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79페이지에 보시면 자, 운행기록부 작성을 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승용차별 총주행거리분에 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거리 비율대로 적용합니다. 만약에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총 비용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총 비용이 1,000만 원 이하이면 100% 업무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승용차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분의 1,000만 원, 총 비용분의 1,000만 원 비율만큼 업무적으로 쓴 걸로 인정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 비업무용으로 썼다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금액 1,000만 원을 적용을 할 때 사업연도가 또는 1년 미만이거나 또는 사업연도 중에 일부 기간 보유 임차한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할 계산해서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자,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서 가입한 경우에는 총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해서 송금 산입 초과 금액을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가입했다라고 하면 한 푼도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규가 2018년 2월 27일자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박스 부분인데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중에 일부 기간만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일부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만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기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2016년도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부분이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17년도부터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상당액과 나머지 비용 구분했었죠. 그때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상각비는 송금 불산입합니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소득 처분은 자가 차량은 유보로 소득 처분하고요.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추후에 송금 추인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2월 송금 산입하는 경우입니다. 자, 아까 송금 불산입했던 유보나 기타 사유로 소득 처분했던 금액은 한도 초과 2월액이 당기 800만 원에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송금 산입합니다. 당해 연도에 감가상각비 계상한 금액이 800만 원에 미달한다라고 하면 그 차액 부분, 그죠? 미달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을 2월액과 비교해서 작은 금액을 송금 추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처분했을 때 처분 손실이 나옵니다. 처분 손실에 대한 송금 불산입 특례입니다. 처분했을 때에도 처분 손실이 800만 원을 초과하면 송금 불산입합니다. 처분했을 때 800만 원 넘어가면 초과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씩 균등하게 송금 산입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의 적용 특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에 기준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원래 기준 비용이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이었는데 부동산 임대업 등 즉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도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상각비 한도의 기준금액도 400만 원입니다. 원래 800만 원 기준인데 400이었고요. 처분 손실 관련되는 부분 800이었는데 400으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법인 등에 해당되는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될 때에는 이 기준금액이 줄어드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182페이지에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 법인이다 라고 하면서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되고요.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또는 그 부동산 임대소득 또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액이 매출액의 70%를 초과하거나 해당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183페이지입니다. 세무사랑 프로의 기능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자, 차량 운반구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기본 등록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이 있는데 기본 등록 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초가액, 정기말 상각 누계액, 정기말 장부가액 쭉 나옵니다. 그 밑에 4번에 당기중 취득, 당기 증가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당해 연도에 새롭게 취득한 부분이거나 또는 이제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금액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전표나 일반 전표의 회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4번에 자동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만약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 4번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7번에 당기 자본적 지출액 적시상각 부분에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당기 자본적 지출 관련되는 부분이 자본적 지출액을 수익적 지출로 바로 처리했을 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 184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8번 정기말 부인 누계액 정률법일 때만 적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정기말 부인 누계액을 개별 자산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말 상각 부인액을 개별 자산별로 입력해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말 의제 누계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법인세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상각 범위액보다 작게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에 그 차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말 의제 누계액 있다면 관리해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회사 계상액입니다. 13번 회사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계상액은. 즉 회사 계상액은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합니다. 반영된 감가상각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회사 계상액하고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사 계상 F7번 회사 계상 수정이라고 메뉴를 통해 갖고 상각액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교재에 보면 다음의 경우 회사 계상액과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상각비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의 비용 계상이 되고요. 회사 계상액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수선비로 회계 처리되면서 회사 계상액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포함이 되게 되고, 자, 7번의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된 금액은 회사 계상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세무조정되기 때문에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리한 경우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비용 관련되는 회계 처리는. 근데 회사 계상액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회사 계상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도 7번 당기 자본적 지출액, 정기말 부인 누계액, 정기말 의제 상각 누계액의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회사 계상액이 기업회계에 의한 당기 상각비와 약간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보시고요. 자, 185페이지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 사례를 통해 갖고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건물 비품, 건설용 자산, 차량 운반구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자, 기준 내용 연수는 건물 40년, 기타 자산 5년이고요. 내용 연수 상각 방법 신고 안 했습니다. 자,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건설용 장비에 상각 부인액 2,350만 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건설용 장비 입력하실 때 정기말 부인 누계액 2,350만 원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고요. 건설용 장비의 감가상각비 어떻게 됩니까? 단기 감가상각비는
37만 3천원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상각 범위액으로 계산되어 있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으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들을 구분을 해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료에 보시면 전기오류 수정 손실 3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네요. 건물 부분. 자, 건물 부분 보시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단기 감가상각비는 1,95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은요.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근데 회사 계상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2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2,250만 원은 자, 단기 감가상각비가 1,950만 원이지만 회계 처리한 정기오류 수정 손실 금액을 플러스해서 수정해서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정해서 상각 범위액하고 우연찮게 일치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결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감가상각비와 차이 나는 부분들을 조정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 5번 자료에 보면 차량 운반구 관련되는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이제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관련되는 내용, 그 다음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차량 운반구 중에 벤츠 차량에 대해서 장부가액으로 매각했고 관련되는 부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이 900만 원 있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부 다 등록을 했고 회사 계상액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면 감가상각 조정에서 미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자, 미상각 조정 명세서를 클릭을 하셔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시게 되면 정액법 자산과 정률법 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해서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정액법인 경우에 사무실과 그러니까 차량, 아우디 차량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아우디 차량을 보니까 상각 부인액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100만 원 있고요. 자, 유형자산 정률법으로 가서 내용 등록되어 있는 자산들을 보면 포크레인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임 부족액이 나오면서 기왕 부인액 중 단기 송금 추인액 6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11번에 있는 정기말 부인 누계액과 시임 부족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송금 추인해 주는 과정이 되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시임 부족액이나 초과액이 없습니다. 부인액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 사항이 나오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100만 원 송금 불산입 유보 처리를 했고요. 자, 전기 건설용 장비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600 한도 초과에 대한 송금 추인 부분입니다. 그죠? 608만 8,500원 송금 산입 유보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187페이지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들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고 나면 자, 지금은 이제 미상각 자산만 정리를 했죠.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자산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차량 양도를 했죠. 양도를 했을 때는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클릭해서 조정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벤츠 차량에 대해서 회사 계상상각비에 송금 부인액은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정액자산이나 무형자산 없습니다. 두 개 작성하시고요. 자,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합니다. 자, 합계표에 가셔갖고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게 되면 조정금액에 보시면 상각 부인액 100만 원 있고요. 시임 부족액 608만 8,500원 있고 기왕 부인액 중에 단기 송금 추인액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조정금액 합계액이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으로 반영했던 금액이죠. 반영했던 금액이 나타난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 합계액 부분입니다. 13억 5,380만 원, 또 감가상각 누계액 4억 2,700만 원, 미상각 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내용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자산 내용, 잔액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토지를 제외한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관련된 자산이 누락되어 있거나 또는 그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면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 이 부분들이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빠지고 나면 금액이 일치되게 될 겁니다. 근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차감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합계 금액보다는 우리 자산이 작을 겁니다. 왜 작냐 하면 양도자산이 있었죠. 양도자산은 이 합계 금액에서 차감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에 나와 있는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과 비교해서 금액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세무조정이나 감가상각비가 계상됐다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에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비용 명세서를 통해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192페이지에 보시면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또 업무용 승용차별 구분 비용 구분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 관련되는 내용이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기능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업무 사용 비율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확인하신 상태에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서 컨트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반영하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비용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자, 운행 일지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까지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아우디 차량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비용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되는 차량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감가상각비 662만 9,700원 관련되는 부분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는 구분 입력된 내용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벤츠 차량의 경우에 감가상각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있고요. 아우디 차량 1,200만 원 감가상각비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제가 또 한번 볼까요? 자,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 아우디 차량을 한번 보게 되면 아우디 차량은 1,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1,3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하면서 미상각 조정명세서 작성하면서 정액법 쪽에서 보시면 아우디 차량 100만 원 송금 부인했죠. 직부인을 했습니다. 그죠? 이미 직부인을 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에 들어갈 때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1,300만 원이 계상이 되지만 직부인한 금액 1,200만 원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매각을 했죠. 12월 달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관련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금액 2월 명세라고 해서 정기에 2월 됐던 금액 973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또 부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다음 연도로 추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인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도 자동으로 반영돼서 처분 손실 금액 이게 1,199만 9,27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 8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송금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은 내년도부터 추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F4 한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보시면 자, 업무 미사용 금액,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금액, 처분 손실 금액, 그 다음에 2월 차기 2월 양도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 금액이 나옵니다. 자, 각각 세무조정으로 전부 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업무용 승용차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처분이 상여로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무용 승용차와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과정을 살펴봤습니다.